2026년 2월 5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 원 선을 붕괴했습니다. 업비트에서 9,900만 원대까지 내려갔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한때 9,600만 원 아래까지 찍기도 했어요.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냐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2025년 10월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12만 6천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7만 달러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약 42% 이상 하락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폭락의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하락은 단순히 코인 시장만의 악재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의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으로 봐야 해요.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입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이에요. 미국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는 안전자산 지위가 아니에요. 나스닥 기술주와 동조화되는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구조가 된 거죠. 최근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대외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미군의 이란 드론 격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현금 선호 심리를 강화시켜요. 불안하면 위험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코인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촉진된 겁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한몫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 전체가 불안해졌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어요. 며칠 사이 수천억 원 규모의 순유출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든요.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기관 매수세가 약화되었다는 의미예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직접 작용합니다. 다만 이걸 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요. 그동안 상승장에서 쌓인 수익을 실현하고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레버리지 청산과 변동성 확대입니다. 이번 급락의 속도가 유독 빨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파생 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구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록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고 이것이 다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어요. 롱 포지션이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 부족해져서 거래소가 강제로 청산시킵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청산되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트레이딩이 활발해졌어요. 중요 지지선이 깨질 때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하락폭을 키우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급락하면 거래를 중단시켜서 투자자들이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코인 시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락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배율 레버리지 물량이 청산될 때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5번째 원인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입니다. 기술적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매수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 붕괴설까지 언급했어요. 그는 5만 달러가 깨지면 재앙이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깊은데 기술적 반등도 없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믿음이 떠나간 상황에서 매수세가 하나도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시장 이슈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트코인은 일봉 차트 기준으로 지속적인 고점 저점 하락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고점 형성 이후 주요 지지선이 연이어 붕괴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주요 지지선을 보면요. 7만 달러, 6만 5천 달러,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5만 달러입니다. 현재 7만 달러 선이 이미 위협받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는 5만 달러가 붕괴될 경우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패닉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반등할 경우
저항선은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순서로 형성되어 있어요. 다만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인 고래들의 대규모 이탈 징후는 아직 뚜렷하지 않아요. 현재 매도는 주로 단기 투자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현재 하락이 펀더멘털 붕괴라기보다 단기적인 레버리지 청산과 투자 심리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해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 기관의 장기적 진입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이번 조정이 건전한 가격 조정이며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비관론자들은 5만 달러 이하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이클 버리는 5만 달러가 깨지면 제한이 시작된다고 했고, 최근 코인 가격 하락으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귀금속이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 붕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점이나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미 보유 중인 분들입니다.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면 감정적인 패닉 셀링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도하기보다 반등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해당 가격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고배율 레버리지는 순식간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축소 또는 청산을 적극 고려해야 해요. 관망 중인 분들은요, 이제 반등하겠지라는 어설픈 추측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다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만큼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 신호가 확인된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한 번에 전액 투자하지 말고 가격대별로 나누어 매수하세요. 그러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도 됩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함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점이다 확신입니다. 현재 저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비트코인 얼마까지 간다고 말하는 유튜버나 전문가의 말은 모두 예측일 뿐입니다. 기술적 반등 없이 폭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는 추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물타기의 유혹입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매수하는 물타기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에요. 물타기는 반등이 확실시될 때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추세적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확대시켜요. 세 번째, 뇌동매매입니다. 공포심에 휩쓸려 급하게 매도하거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하게 매수하는 뇌동매매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수급이 재편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과 동반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20%, 30%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요. 코인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등은 언제 올까요? 정확한 시점은 예측 불가합니다. 다만 반등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꼽아보면요. 거시경제 환경의 안정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거나 달러 강세가 꺾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ETF 자금 유입 재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 ETF에 자금을 넣기 시작하면 수급이 개선됩니다. 레버리지 청산 완료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되고 나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어요. 지금의 하락은 펀더멘털 붕괴라기보다 과도했던 레버리지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이번 조정장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시경제 흐름에 동화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공급 구조 반감기로 인한 신규 공급 감소 기관의 장기적 진입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오히려 건전한 가격 조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신뢰가 붕괴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현재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 원 선을 붕괴했습니다. 달러 기준 7만 달러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사상 최고점 대비 42% 이상 하락한 상태예요. 폭락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 환물 ETF 자금 유출, 레거리지 청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까지. 주요 지지선은 7만 달러, 6만 5천 달러, 5만 달러 순입니다. 5만 달러가 붕괴되면 대규모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요. 다만 온체인 데이터상 장기 보유자인 고래들의 대규모 이탈 징후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털 붕괴보다는 단기 수급과 심리 요인이 크다는 해석도 있어요. 투자자 대응 전략으로는 감정적인 패닉셀링 자제 손절 라인 사전 설정 레버리지 포지션은 리스크 관리 우선 신규 진입은 분할 매수로 접근 저점 예단하지 말기 물타기와 뇌동매매 경계. 지금은 공포심에 휩쓸려 뇌동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수급이 재편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등이 언제 올지 추가 하락이 있을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비트코인 폭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